자, 어제 한덕수 총리가 철강 석유화학 업무 개시 명령 발동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우려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자, 또 한편으로 주호영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경제 위기 극복 노력을 폄하하지 말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추경호는 내년에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1%대의 성장이 우려되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거시경제 금융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저 간담회에서 지금 참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요 연구기관, 경제연구기관, 학계, 글로벌 투자은행, 거시경제 금융 전문가 등이 어제 왔대요. 어제가 아니고 그전에요. 서울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총리 스스로가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내년도에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정부 재정 중심의 경제 운영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국가 부채, 가계 부채 증가 등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서 해법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답을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 했고, 참석자들은 내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러면서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 침체 위험이 정대되고 있고,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크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 방향 및 중국 봉쇄 완화 시점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거다. 한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부총리가 불러가지고 지금 경제적인 대책을 좀 협의하자 해서 하라니까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는 지금 중국 등이 어떻게 하는지, 응? 그리고 금융 긴축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하자. 그까지도 보고 말을 해야지. 그때 가서 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는 데는 다 공감하고, 수출이 2분기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둔화되고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 중국 경제 상황, 반도체 재고 조정 사이클 등을 꼽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소비는 팬데믹 이후 정상화 과정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거다. 내년 상반기 중에 소비 둔화가 마무리된대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각서 쓰세요. 내년 상반기에 급격한 저는 위축이 올 거라 봅니다. 물가 금리 상승, 자산 가격 조정 등이 앞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거다. 이런 말도 나왔대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둔화될 거고, 이거는 개나 소나 외국의 투자사들도 다 말했어요. 대내 여건 악화가 심화될 경우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하나만 한 소리죠. 저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참석자들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금융 안정이 중요한데, 단기 자금 시장 안정, 부동산 하락과 관련된 PF 문제 사정관리,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이 포함되는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즉 사회안전망 구축이 심각하다. 이 이야기겠죠. 그런데 금융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안정이 깨진다 안 깨진다 말해야지,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먹어야 산다, 숨쉬어야 산다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금융 안정이 흐트러지느냐 흐트러지지 않느냐를 말해야죠. 그러면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거시경제 조합을 추진하고 경제 둔화 국면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 미시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 된다 말했답니다. 여기에는 KB 국민은행 본부장, 그리고 골드만삭스 전무, SG증권 본부장, 그리고 JP모건 본부장, 중앙대 교수, 그리고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 전 JP모건 지점장 등이 참가했다고 해요.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고 봉투 받아갔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소리는 하나만 한 소리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보다 2년물 국채가 0.84 높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채권 금리 역전이 제대로 벌어지고 있고 채권이 만기가 긴 10년짜리가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눈앞에 빨리 환전할 수 있는 채권이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198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역전된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 말은 거짓말이 돼. 금융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방향은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10년 뒤에는 미국이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2년 뒤가 차라리 낫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의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나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는 뭐 중국이나 뭐 이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걸요. 그리고 많은 한국 전문가한테 물으면 2023년이 어렵고 4년부터는 회복된다. 어떤 사람은 2024년 말부터 회복된다. 아무리 회복이 늦어도 2025년에는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10년물이면 지금부터 10년물이면 얼마입니까? 2032년이잖아요. 그때가 더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분명히 이상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통화 남발에 의한 높은 인플레, 그래서 불황 속의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리세션, 거대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아주 양립되기 어려운 두 가지 조건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통화 남발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국제 유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요. 이것은 경제 침체로 공장이 안 돌아가고 물동량, 즉 공장에 생산한 생산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경기가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라고 논란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부가 미국 노동시장을 착각하고 있죠. 외형상으로 보면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저질의 노동력의 임금은 올라가고 일자리가 많은데 이 양질의 일자리들은 이 가만히 지속되고 있다는 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 하는가 하면 미국 노동시장이 1억 5천만 명이 종사하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 일부 기업들은 그 감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계에서 희석이 되어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실업수당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지금 전체 고용 지표가 견조하다, 화랑이다라는 것도 이제 진실이 곧 드러날 거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붕괴가 내년 상반기에 가시화 될 거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코로나 풀어서 위드 코로나 해서 연착륙할 거다. 웃기는 이야기죠. 중국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코로나 핑계로 경제 무너졌다고 제로 코로나를 끌고 가다가 시진핑이 자기 교체기에 이제 그게 저항에 부딪히니까 풀게 되면서 경제는 본격적으로 붕괴되는 거지. 이걸 제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가 제로 코로나를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경제를 안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로 코로나하고 중국 경제하고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제 위기를 말하면서 전부 전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위기의 정확한 규모와 각 분야별로 위기가 어떻게 터져 나올 건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겪는 이 위기의 길이가 얼마나 될 거냐, 얼마나 이 롱타임으로 진행될 거냐, 또 그 충격에 속하는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은행의 PF 보정 중에서 얼마나 터져 나올 거냐. 내년 일단 멀리 가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서 대출을 갚지 못하고 터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자영업자 가운데에서 부도가 나는 사람이 얼마가 될 거냐. 중소기업에서는 얼마고 중견에서는 얼마고 대기업에서는 얼마가 나오냐. 다중채무자들 중에 얼마가 무너질 거냐를 각 금융기관별로 분석해서 그 퍼센트지를 집계를 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총 돈으로는 얼마쯤이,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이 국민의 숫자로는 얼마만큼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현상들은 어떤 것이 될 건가. 그 속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를 집계를 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급 식사하면서 금아비 받으면서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요 주경호가 이런 모임이나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장이 하나마나 면피성 이야기들만 하고 그러지 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관련 모든 청와대부터 정부 부서장들을 다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 앉혀놓고요. 지금 경제 위기에 터져나올 지금 부실화에 대한 내용을 다 이 각 부서에서 사람 뽑아서 집계내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놔라고 하고, 만약에 솔직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책임을 묻겠다고 하세요. 제가 청와대 재활용해라 슬그머니 행사 같은 데 쓰고 개방했다가 또 행사할 때만 좀 막았다가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베트남 주석 왔을 때 또 월드컵 선수 왔을 때 잘 쓰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위기가 온다는 걸 이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까발릴수록 덜 죽어요.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데, 사상 초유의 위기가 오는데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 경제가 터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터지는 게 부채가. 그래서 부채가 각 부분별로 얼마나 터지고 그 중에서 총액은 얼마나 되고 또 사람은 얼마나 되고 기업은 몇 개가 될 건가, 이런 거를 정말 솔직하게 적어내라. 그래서 정부가 그걸 보고요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 정부의 대책을요. 지금 그러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 예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소주